저는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림 그릴 줄도 모릅니다. 그냥 예전에 고 문자를 그림처럼 표현했을 때처럼 그냥 제 생각의 일부를 그냥 보여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색을 배합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구도를 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담아봤을 뿐입니다. 어릴 적에 보통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서 산타클로스와는 다르지만은 어른들로부터 신화도 듣게 되죠. 그리고 별도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산타클로스는 사라집니다. 어릴 때에 호기심을 채워주던 부분이 선물과 함께 사라지면서 아이들의 꿈속에서 사라져갔죠. 신과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사라져갔죠. 근데 별은 실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쳐다봤던 하늘은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늘을 자기 머리 위에서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또 멀리 두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좁게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넓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밤을 전제로 하늘을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밝기와 어둠을 떠나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궁금증을 가지죠. 저 별은 어디에 있고 뭐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별에 어릴 적에 꿈을 담기 시작하죠. 그래서 별은 실체로서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자기 뜻대로 가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그 바람에 거꾸로 꿈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꿈을 놓게 되죠. 그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이힐을 12cm를 딱 신으니까 다리는 아프지만은 공기가 달라졌다고, 키가 12cm 커져서 키높이 구두를 신은 남성들도 이렇게 하고도 위에 공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30cm만 올라가서 봐도 사물은 다르게 보이죠. 1m 올라가면 더 다르게 보이죠.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많이 다르게 보여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 그 넓이는 늘 자기네 생활 영역 안에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창가에 앉으면은 늘 내려다보고 참 하늘이 쳐다보는 강은 다르네라고 느끼고 감상에 젖고, 어떤 경우에 구름이 이쁘면 사진을 찍기도 하죠. 근데 상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하늘을 쳐다볼 때 제가 제일 먼저 상상했던 것은, 저는 제 키가 이 육체에 갖춰져 있는 한계의 키가 아니라 제 상상력이라고 하든 영혼이라고 하든 그 키는 키 자체가 더 클 수 있다. 장자의 소요편에 나오는 얘기처럼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북해를 건너뛰는 호연지기라고 그랬는데, 사실 생각에 따라서는 그건 호연지기도 아닐 수도 있죠. 어릴 적 별을 보고 생각하는 호연지기는 저 별이 있는 데까지 내 머리가 닿을 만큼 커본다면, 내 키가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10광년도 되고 20광년도 되고 30광년, 80광년, 100광년만큼 내 키가 올라간다면 내 서 있는 아래에서 별들이 반짝일 것이다. 그 좌우가, 위아래 좌우가 전부 별천지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별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그 꿈을 놓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밑은 지구예요. 우리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다양한 색깔들은 제가 표현해 본 방식으로 다양한 은하층이에요. 운하라 해도 되고 은하라고 해도 돼요. 다양한 성운층이에요. 성운층을 뚫고 키가 제 여기서는 100광년 정도 커본 거예요. 100광년 정도 커서 정말 호연직이라고 호연직이란 말이 필요 없는 그렇게 큰 자신, 태양이 문제가 아니라 달이 문제가 아니라 달을 잡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은하수보다도 내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커서 바라보는 그것을 꿈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해서 이것은 사실 사람이라고 했지만 원래 제가 지었던 이름은 자화상, 이것은 자화상이에요. 그다음 옆에 있는 것은 제목이 원래 이것도 자화상이에요. 지금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화상, 이것도 자화상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별을 바라봐야 될 꿈들이 다 뱃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늙고 어두컴컴하고 빛을 잃고 어딘가에 지팡이로 표현했지만 자력으로 못 살고 어딘가에 의존해서 살고 있으면서 등 뒤에 몇 개의 별은 희미하게 남아있으나 앞에는 이미 별이 없어요. 그렇든 말든 간에 이 사람은 쳐다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가 평생 살아온 것은 자신의 음식을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꿈을 먹어 치워버린 거죠. 그래서 꿈을 잃고 살아가는 한 모습. 그래서 이것은 자화상, 이것도 자화상인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 1, 2로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별에서부터 80광년 떨어져 있다면 빛으로 80년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상과 자기 영혼의 날개는 다를 수 있죠. 크게 보면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나무들과 풀들을 불러서 식물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동물이라 그러고요. 사실은 동물, 식물의 구분은 굉장히 상대적이죠. 식물도 움직이긴 해요. 단 식물이 우리는 뿌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식물의 잎이지요. 식물이 잎을 땅에 박아놓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얼마 없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는 잎을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그런데 먼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서 꼼짝 안 하고 있는 식물이에요. 동물, 식물도 상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언젠가 우리가 식물처럼 보일지 모르고 그렇게 살지 모르나 나름대로 동물로서의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우주를 동물처럼 다닐 수 있는, 지구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꿈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꿈이 과학도 발전시켜요. 과거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라는 얘기를 간혹 하지만 천동설적인 발상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땅을 중심으로 우리의 별을 중심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뭔가 돌아가는 것이 얼개가 안 맞으니까 여러 겹의 천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겹겹이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겹겹의 천구를 무려 40몇 개까지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줄어들고 정리하고 하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시대에 왔을 때 38개 정도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별이 아닌 여기가 은하수라면 이렇게 제가 거의 동심원으로 해서 옆에 가서 본다는 상상이 없었다면 천동설은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이 지구를 벗어나서 볼 수 있다면 하는 상상과 과학적 관측이 결합이 되면서 지동설이 나오게 된 거죠.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아까 천동, 지동설 좀 혼선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꿈이 과학과 결합되기도 해요. 간혹은. 근데 우리가 꿈을 꿈으로만 뒀는데 꿈이 어떻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꿈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꿈이 충분히 익어야만 되는 거죠. 콩을 심은데 콩 나고 팥을 심은데 팥이 나겠지만 콩을 심어둔다고 해서 콩이 나지 않고 팥을 뿌려둔다고 해서 팥이 나지는 않겠죠. 팥을 가꾸어야 되고 콩을 가꾸어야만 꿈도 상상도 가꾸면 어느새 상상은 컴트루가 되고 어느새 꿈도 이루어지죠. 우리가 별을 쳐다보던 꿈은 꿈에서 많이 멈추어진 느낌, 그 멈춤이 비록 현실의 우리 삶의 기반일지라도 그래도
그 꿈을 잊지는 말자라는 것이 생각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색깔들은 일단 흰색은 전혀 안 쓰려고 했어요. 탈색은 안 쓰려고 했어요. 흰색이란 건 검은색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흰색이 있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빛이 먼저 있고 그 빛을 빼야만 흰색이 나오니까요. 흰색은 검은색이 먼저 있고 그 이후 최후의 과정에 완전 탈색된 과정이어서 우주는 그런 것은 없다. 검은 구멍은 있어도 완전 흰 구멍은 없다. 이렇게 일단 봐서 흰색은 안 썼고요. 또 한 가지는 완전한 빛도 없다.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이 별이 있는 자리에 운하층, 성운층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 거다라는 제 느낌을 표현한 거고요. 저는 앞에서도 이렇게 쳐다보지만 그 쳐다보는 것을 조금만 놓고 누워서 보면 옆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서 보니까 쳐다본다 그러지만 누워서 보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을 옆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는 것을 옆으로 본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옆에 가서도 볼 수 있고, 조금 와서 유체이탈된 내 몸뚱이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내가 내 몸뚱이와 별 사이에 서서 함께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돌아서 별 뒤에 가서 별자리와 나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다시 역으로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별자리 은하의 뒤편까지 가서 은하의 옆구리에서 은하의 손을 걸치고 어깨를 걸치고 지구와 별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팔은 몇 광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광년이 될 수도 있겠죠. 옆에서 본다 하더라도 내 몸이 있는 곳으로부터 내 상상이 옆으로 간 것은 태양계보다 멀리 갔을 수도 있죠. 그렇게 옆에 가서도 보고, 직접 옆으로도 쳐다보는 거지만 옆으로도 보고, 그리고 더 오른쪽 옆에 가서도 보고, 왼쪽 옆에 가서도 보고, 위로 올라가서도 보고, 뒤에 가서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우리 사물이 갇혀 있는 평면이 아닌데 평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면이 아닌 어떤 모습, 우리가 갇혀져 있는 선입견, 그래서 별을 보면서도 선입견은 나가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림 전문을 그린 사람은 아니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어영부영 좀 그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보시고 색감이나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줍잖은 그림 걸어 놓는데, 그래도 저는 꿈을 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그림 보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림에 담긴 꿈을 보러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쳐다보시는 여러분의 꿈의 몫입니다. 이 별과 관련됐던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별을 옆으로 보면서 어떤 꿈을 꾸었던가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시에나 이런 데는 어떻게 묻어났나 하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꿈에서는 어떻게 볼 수도 있을까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좀 차근차근 한번 들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문을 여는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시국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 크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이겠습니다.